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0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어떤 그 캔들 패턴에 따른 진입과 청산 신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주 상세한 그런 조건을 주셨고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 신호, 두 번째는 매도 신호인데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도 각각 두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신호에 해당되는 어떤 그 사전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전 조건을 먼저 읽어보면 어떤 현재봉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즉 일봉의 5일선, 그다음에 당일의 시초가, 데이 오픈이죠. 그다음에 전일의 고가, 프리데이 하이죠. 이 세 가지의 어떤 라인들을 가지고 이 라인들 위에 있을 때만 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있을 때는 현재가가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신호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단 전체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을 보시면요. 이전봉이 양봉일 때, 한봉 전이죠. 이전봉이 양봉일 때, 현재봉의 중심선, 즉 시가와 종가의 중심가, 즉 몸통의 중심을 비교해서 중심선이 크면은 매수 신호, 그 다음에 중심선이 중심이죠. 중심가가 작으면 매도 신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신호가 여기서 갈려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전봉이 음봉일 경우, 즉 이전봉이 양봉일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전봉이 음봉일 경우도 시가와 종가, 즉 몸통의 절반 가격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가가 작으면 매도, 그 다음에 중심가가 크면 매수, 이렇게 두 가지 총 네 가지의 신호가 되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전봉이 양봉일 경우의 매수, 전봉이 음봉일 경우의 매수를 같이 수식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봉이 또 양봉일 경우의 매도, 전봉이 음봉일 경우의 매도 신호를 또 묶어서 하나의 매도 신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고요. 이것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호라는 것은 어떤 양봉과 음봉 이 두 가지 경우만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신호가 좀 자주 나오게 될 그런 신호가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 더 신호가 좀 덜 나오게 하려면은 어떤 양봉의 크기 또는 음봉의 크기를 정해 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것을 전체를 다 만들어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집어넣게 되면은 연속적인 신호 중에서 첫 번째 신호만 나오기 때문에 또 신호의 숫자도 좀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를 먼저 만든 뒤에 제일 마지막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장에 한번 쭉 옮겨보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제목을 질답 106 매수 신호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봉을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양봉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음봉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평선, 일봉의 5일 이평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일 이평선도 먼저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클로즈, 당일의 종가죠. 프리 데이 클로즈, 이것을 쭉 복사하면 되겠죠. 3, 4, 4까지 가면 5일선이 되고요. 나누기 5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첨자를 4, 3, 2 이렇게 하면 사전에 우리가 미리 정의해야 될 세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쭉 나열을 하면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괄호를 하나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봉이 양봉일 경우, 이전봉이 음봉일 경우를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전봉이 양봉이라는 것은 한봉 전이 양봉이죠. 그리고 이전봉이 양봉일 때는 고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고가와 몸통의 중심 나누기 2 하면 몸통의 중심이죠. 이렇게 몸통의 중심이 더 작다면 일단 매수 신호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이런 경우이거나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전봉이 음봉일 경우, 즉 이전봉이 음봉일 경우는 저가를 가져옵니다. 한 봉 전에 저가를 가져와서 이 저가보다 또 중심가가 작다면, 나누기 2에서 저가보다 현재의 몸통의 중심이 또 작다면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묶어줘야죠.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죠. 5일 이평선보다 현재가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의 시초가, 데이 오픈보다 현재가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일의 고가죠. 전일의 고가보다 현재가가 또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 조건과 세부 조건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또 이용해서 우리가 매도 신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매도 신호죠. 자, 똑같이 양봉과 음봉, 그다음에 5일 이평선 정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한봉전이 양봉일 경우는 우리가 고가와 중심가가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고가보다 작을 경우, 그다음에 음봉일 경우는 저가와 비교해서 저가보다 작을 경우, 그리고 나머지 공통 조건은 똑같은 그런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위에 있는 것과 그대로 비교를 하면요. 자, A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전봉이 양봉이죠. 이전봉이 양봉일 경우 중심가와 비교를 해서 중심가가 크면 매수. 자, 중심가가 크면 매수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해당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앞쪽이 이전봉이 음봉이고 중심가와 비교해서 중심가가 크면 매수. 자, 여기도 보시면 중심가가 크면 매수가 되겠죠. 매도는 여기 위에 나온 매수 신호와 정확히 반대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신호를 복사하신 뒤에요. 주식관리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붙여넣기 하시고요. 제목을 잘라내고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증. M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M을 써야 하는데 M을 썼나 봅니다. 여기 M을 두 개 썼네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다음 또 여기 가서 여기도 좀 고치겠습니다. 여기도 좀 고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신호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제목을 잘라내서 위에다가 붙여넣기. 이건 매도 신호죠. 그래서 이것을 매도 화살표로 바꾸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제가 매수 신호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이 차트 위에 올려보면은 신호가 조금 자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거의 모든 봉에 이런 표시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가 전체 조건에 해당되는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좀 거래가 많이 됐을 경우는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상승했을 경우는 이런 신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럴 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과 음봉의 크기를 먼저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봉이기 때문에 뭐 한 1% 양봉 또는 1% 음봉, 또한 2%나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양봉과 음봉의 크기를 정하시면 조금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크기를 정하지 않고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시스템 트레이딩에 이것을 넣게 되면 연속적인 신호들 중에서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매수 신호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 7답 06
붙여넣기,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일단 이상이 없죠. 다음에 매도 신호도 가져오겠습니다. 매수 청산의 매도 신호를 넣으셔야죠.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것도 한번 올려보시면요. 매수 청산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좀 색깔이 같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워보겠습니다. 앞에 올린 것을 지우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그런 신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런 식으로 어떤 중복적인 어떤 연속적인 신호들 중에서 첫 번째 신호를 제외한 모든 신호를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만 우리가 찾아가지고 신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상승률이나 하락률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캔들 패턴에 따른 진입과 청산 신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